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형제, 자매, 가족, 친구들을 보는 것은 안녕하세요.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쪽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그리고 억압 그리고 생생한 증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독일의 나치, 그 다음에 유대인 수용소, 그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좀 유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찌 보면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이기도 하지만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명작으로 손꼽힌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블로거분들이 추천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당시로 치면 굉장한 엘리트 유대인 지식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시기가 1900년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190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빈 대학의 의학 박사이자 철학 박사 과정을 거쳤고요. 정신심리학 학파를 창시했습니다. 로고테라피라고 칭하고요. 그가 쓴 저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심리의 발견 등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무시당하면서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간 것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치는 인류 정화라는 명목하에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학살,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형제, 자매, 가족, 친구들을 보는 것은 굉장한 괴로움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뼈와 살가죽만 남은 상태가 되어갑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병들면 가스실로 보내집니다. 책에서는 그 건물에서는 무언가 소각하는 듯 연기가 매일 뿜어져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고 고급 학위까지 있는 엘리트 집안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죄수복 같은 수감소 옷뿐입니다. 왜냐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갈 때는 모든 개인 물품을 반납하게 해야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머리카락부터 온몸에 있는 털까지 전부 제거를 한 뒤에야 들어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게 됩니다. 미래를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린 저자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3년간을 보내며 생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한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봐왔던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 그리고 간수들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찾습니다. 간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자행할 수가 있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미국인가요? 그쪽에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작위로 실험에 자원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죄수로, 일정 부분은 간수로 그 역할을 맡으면서 일정 규칙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불과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들은 그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간수들은 죄수를 억압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룰을 만들기 시작했고, 죄수들은 간수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하면서 정신적 질환까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수용소 안에서도 일종의 유머 그리고 예술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도 행복감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비록 그것이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의 풍경, 저녁에 주어지는 혼자만의 잠깐의 휴식 말입니다.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좁디좁은 공간이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매우 행복해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경험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간수들의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가끔씩 간수들에게 호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고 죄수라고 할지라도 의사라는 직책, 변호사라는 직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강제 수감자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고 죽어가는 곳이 아우슈비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삶의 의지를 불어일으킬 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부분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립된 것이 로고테라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정신 상태를 분석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책의 2개의 챕터에서는 로고테라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에 첨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정신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표현합니다. 설교하고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가 아닙니다. 환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치료 방식인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억압,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대답을 찾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